바다 염전도 아니고 소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 산에서 소금이 나는 소금나무 밭입니다. 바다 소금에 비해 독성이 없는 소금나무 열매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소금.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음식보다 3배 정도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염전이 아닌 나무에서 소금이 열린다. 산에서 소금이 나는 소금나무 밭입니다. 나무에 소금이 열린다는 신기한 복나무. 독성이 전혀 없는 신비의 소금나무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가지고 김치로 담가 먹고 소금 대용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소금나무 재배에 성공한 조덕백 씨. 산속에서 소금이 난다는 기이한 얘기를 듣고 찾아간 곳, 충남 청양군의 산중턱. 하얀 소금은커녕 바쁘게 나무에서 무언가를 따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 자란 나뭇가지만을 골라 따느라 정신이 없는데 좋은 소금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산중밖에 없어요. 여기 무슨 염전도 아니고. 예, 여기가 산에서 소금이 나는 소금나무 밭입니다. 이게 북나무인데 이제 그 소위 소금나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나무 잎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소금나무 위에서 열매가 열리게 돼요. 거기에는 하얗게 소금이 이렇게 앉게 되죠. 나무에 소금이 맺힌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실제 소금이 열리는 나무가 있고 이를 소금 염자를 써 염두목이라 부른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 소금나무에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소금나무,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가지고 김치로 담가 먹고 소금 대용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소금나무. 나무라고 하기엔 여리여리한 몸체지만 척박한 들판에서 잘 자란다. 최대 3m까지 자라고 잣잎이 많은 것이 그 특징이다. 10월이 되면 열매가 노란빛을 띤 갈색 털로 덮이면서 익어가는데 이때 열매 겉면에 흰색의 소금이 생긴다. 예, 여기 이제 하얗게 도포되어 있는 것이 나트륨이 전혀 없는 소금입니다. 아, 나트륨이 없는 예, 소금? 나트륨. 예. 세종대왕은 1000명의 목숨을 살리는 귀한 나무라는 의미로 천금목이라 할 만큼 극찬했던 소금나무. 그런데 소금이 맺힌다는 열매는 따지 않고 잎만 똑똑 따는 이유가 뭘까? 소금나무의 그 소금나무 열매가 한시적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파리로 소금 만드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나무에서 맺히는 귀한 소금만을 만들기 위해 5년의 시간,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소금이 나는 열매의 맛은 어떨까? 시고 짜죠? 네, 시죠. 시죠. 소금나무 열매에 맺힌 소금의 맛은 첫맛은 시고 끝맛은 짭조름하다. 그런데 갑자기 소금나무 가지를 자르더니 가지 끝에 맺힌 하얀 진액을 얼굴에 바른다. 자세히 보니 얼굴에 난 여드름 위에 진액을 덧발라 놓은 것. 왜 진액을 바르는 걸까? 이 진액이 상처 난 데를 갖다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헌을 보면은 산짐승이 상처가 났을 때 이 나무를 찾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진을 몸에 비벼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합니다. 온나무과에 속하는 소금나무는 온나무처럼 진액이 나오지만 온나무와 달리 독이 전혀 없고 오히려 화상이나 피부병에 도움이 되는 진액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끔 소금나무 농장을 찾기도 한다. 독하지 않아서 일단 이제 따갑지 않고 향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진액을 뒤로 하고 그렇다면 소금나무에서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 바로 이 나뭇잎에서 소금이 나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대부분 그러면은 이만큼이면 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해도 뭐 한 말 정도 이상 나오지 않을까? 2말?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50-60kg의 소금나무 가지와 잎을 가지고 간다. 소금나무에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가져온 소금나무 가지에 물을 1:5의 비율로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여준다. 전통적으로는 소금나무 열매를 찧고 물에 넣어 주무른 뒤 그 물을 끓이는데 짭조름한 맛의 소금나무 물을 소금 대신 사용했다. 또 두부를 만들 때는 소금나무 끓인 물을 간수 대신 써왔다. 아, 뜨겁다. 안 짜세요? 이 소금나무 짠 것은 전혀 없어요. 탄닌 성분만 많지 몸에 이로운 것이죠. 이거를 설사할 때 지사제로 쓰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2시간 동안 푹 고아낸 소금나무는 건져내고 짭조름한 소금나무 진액만을 걸러내는데 잎 속에 있는 다량의 탄닌이 물에 녹으면서 짙은 녹색의 진액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소금을 물에 씻는다?
소금나무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천일염이 필요하다. 아까 북나무 추출물을 갖다가 이제 넣어서 얘를 완전히 바닷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소금나무 씻은 물을 소금 대용으로 썼지만 소금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일염에 진액을 붓고 끓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소금나무의 시고 짠맛뿐만 아니라 짙은 탄닌까지 더해져 새로운 천연 소금이 만들어진다. 2시간 정도 지나면은 물기는 거의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가을이 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북나무. 붉은 빛을 도는 소금물을 2시간 끓여내면 수분은 증발하고 점점 소금 형태가 드러난다. 고체 형식으로 덩어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소금은 바닷물은 덩어리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결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전부 다 조그만 알갱이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조덕백 씨는 소금나무의 매력에 빠져 조금씩 직접 소금을 만들어 먹고 있다. 얘를 햇빛에 건조시키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건조시키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소금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붉은색을 띠는 소금나무 소금. 이틀을 햇빛에 말리면 수분은 증발하고 부드러운 소금이 완성된다. 소금나무 진액에 끓이고 말리면서 천일염의 불순물은 빠지고 신비의 소금나무 소금이 탄생한다. 천연 유기질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이옥신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고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음식보다 한 3배 정도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나무가 가진 탄닌 성분 때문에 천연 방부제 역할까지 하는 귀한 식물성 소금이다. 또다시 무언가를 작업하는 김상태 씨. 조심조심 물에 무언가를 씻어내는데 바로 소금나무 열매. 1년에 단 15일만 열려있다는 특히 귀한 소금나무 열매다. 열매를 씻는 이유는 열매에서 녹아나온 소금기를 얻기 위해서다. 열매를 씻은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소금나무 열매에 소금기 가득한 물을 2시간 동안 끓여내면 떫고 신맛이 강한 소금나무 열매 진액이 만들어진다. 굉장히 짭니다. 짜고 짜고 또 쉬어요. 좀 전에 달여놓은 소금나무잎 우린 물을 콩물에 붓는데 이것이 바로 순수 식물성 천연 간수. 소금나무 간수를 붓고 몇 번 주걱으로 저었을 뿐인데 반응이 됐죠. 우와, 응고가 되는데 지금? 네. 예로부터 강원도 산간지방에선 소금나무 잎을 우려서 두부를 굳히는 간수로 써왔다.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뭉쳐지는데 과연 소금나무 잎을 우린 물만으로 두부가 만들어질까? 물기를 쫙 빼내고 보니 제대로 두부가 만들어졌다. 소금나무 천연 간수를 만든 두부는 폴리페놀과 탄닌 성분이 많아서 보존 기간이 길고 일반 두부보다 고소하다고 한다. 두부 속에 간수를 전혀 안 쓰고 유효한 성분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건강 두부가 되는 거죠. 뭐 약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힘 닿는 데까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해가지고 더 좋은 소금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경주할 이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